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당정대 쇄신, 국정 쇄신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대 쇄신의 작업에 착수를 했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반등 올라가고 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쇄신은 그런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의 홍보수석도 바꾸고 정책기획수석도 신설을 하고 구성원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고,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임명할 사람들도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쇄신의 모습,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서 문재인 사저 그 부분에 대한 경호구역을 넓히는 방법을 통해서 그 문재인 사저의 그 시위 부분도 해결을 하고, 또 국회에는 여야 중진협의회를 만들자, 여야 중진협의회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건 민주당 쪽에 맡겨둘 일이고, 이렇게 대통령실과 정부 부분은 쇄신을 하고 있고 안정이 되어 가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전혀 지금 비대위인데 비상상황이라는 거죠. 비상상황을 해결하는 게 비대위가 할 일입니다. 비대위의 의무고 책임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비대위가 전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준석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 데는 주호영 위원장이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이철규 의원이죠. 이철규 의원이 경찰 출신이니까 이철규 의원, 윤핵관인 이철규 의원이 나서서 경찰 수사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주호영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게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은 아무런 압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준석은 어제 방송에 나와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을 했습니다. 글래디에이터죠. 금투사 그 영화에 빗대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영화의 황제다, 좀 비겁한 황제다, 자신은 그 금투사다, 정의로운 금투사다, 자신이 앞으로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더라도 비겁한 황제가 자신을 먼저 칼로 찌를 것이다, 옆구리를 찌르고 시작할 것이다, 자신이 없는 황제가.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황제가 먼저 비겁하게 금투사를 칼로 찌르죠. 그걸 빗대서 자신은 금투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황제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자기가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11월쯤에 자기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황제가.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꼬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당 행위가 아니면 어떤 게 해당 행위냐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 해당 행위죠. 이건 비판이 아니죠. 정치적인 비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호영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호영이 이준석과의 타협을 하는 부분, 이준석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에는 이준석과 만나는 모습, 만나고자 하는 모습, 이게 좋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준석을 정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주호영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혁신위입니다. 최재형이 하고 있는 그 혁신위. 혁신위가 어제 이제 첫 1호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공천을 줄 때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자격심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혁신안에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재형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을 내놓으면 그게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일지 않을지, 그건 계속 논란이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 갈등만 불러일으키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호영이 혁신위에 대해서 혁신위가 필요하다 손을 들어주면서 최재형이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 나와서
혁신안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준석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권 재창출의 방향이 같다면 이준석을 포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준석을 포용하는 것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의 착각은 혁신위는 지금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준석은 정권 재창출, 윤석열 정부 성공의 방향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정부가 망해야 자기가 설 자리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갈 길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포용을 합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정치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호영이 혁신위에 손을 들어주고 이준석과 아직도 타협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당대회를 내년 초 올 연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준석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경찰 수사, 법원의 가처분 판단 부분이 늦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에서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남겨두고 당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준석의 문제를 이렇게 헤쳐나가지 못하니까 주호영이 어줍지 않게 지금 뭐 자신의 비대위가 혁신형 비대위다 이렇게 하면서 혁신위 손을 들어주니까 지금 계속해서 갈등 요인이 생기고 최재형이 이준석을 꺼내놔야 된다 이런 소리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주호영이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애매한 자세를 취하게 되니까 결국 뭐 주호영이 자기 정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호영이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는 뭐 욕심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호영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힘을 지금 당에서 주지도 않았고 지금 주호영이 할 수 있는 일은 조기 전당대회를 결정짓고 그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단호하지 못하니까 윤리위도 흔들립니다. 이양희 위원장도 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개시했다. 그런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오늘은 협의하지 못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협의하지 못했다.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윤리위원들 사이에 이준석 징계를 개시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은 안 됐다라고 하니까 다음에 곧 이준석에 대해서 윤리위 징계를 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윤리위도.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고 경찰의 수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당은 정치의 몫은 정치가 해나가야 될 자신의 몫을 다 하면 됩니다. 그게 다른 부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에도 경찰 수사에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치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호영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최재형의 혁신위, 윤리위 모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준석이 계속해서 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준석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 없는 황제, 비겁한 황제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 이게 지금 비판입니까? 이게 해당 행위입니다. 이게 내부 총질이죠. 이준석에게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 당은 전혀 지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는 쇄신과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은 더 혼돈스럽게 되어가고 있다. 그 최고의 책임은 주호영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호영이 자신이 이끌고 있는 비대위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호영의 문제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